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게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여권 발급 신청이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구비 서류 없이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 가운데 6명 중 1명은 한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 모더나가 향후 백신 공급에 문제가 없는 부유한 국가에 한정해서 백신의 특허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회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번 조치를 단행한 건데요.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유가 상승도 감내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여론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그동안 유럽연합 등 동맹과 보조를 맞춰온 것과 달리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제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동맹이 동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금수 조처가 푸틴의 전쟁에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에서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은 러시아의 외화 획득 수단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조처로 인식돼 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망에도 영향을 주고 유가 급등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받을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휘발유와 디젤 생산에 필요한 연료유 등 석유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8%가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처로 미국에서도 치러야 할 비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푸틴의 전쟁이 주유소를 찾는 미국의 가정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조처로 휘발유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도 예상하고 석유 회사가 이익을 챙기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면서 과도한 가격 인상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군 특수전 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자원 참전하려는 미국민을 재차 만류했습니다. 차라리 관련된 기관에 기부를 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당신이 미국인이고 우크라이나에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영내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기관에 기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미국인이 가기에는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자원 참전하려는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만류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그곳에 있는 이들은 떠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커비 대변인은 현재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가고자 자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인의 의용군 참여와 관련해 미국 국적자는 우크라이나를 여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지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에서는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와 서면 인터뷰를 한 기사에서 선거 공약이 매우 대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당선될 경우 나라를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성공한 버니 샌더스가 되기를 열망한다면서 어린 시절 노동자에서 한국 여당의 대선 후보까지 출세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출신 배경이 나쁘더라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불평등 증가 및 경제 성장 약화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많은 부분이 겹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북한의 무기 실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이유입니다. 이 후보는 이 밖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맞서기 위해 결성한 쿼드의 인도, 호주, 일본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강력한 반부패 검사로서의 이미지를 지녔다고 소개하면서 교육자의 아들로서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해 서울대를 졸업해 검사가 됐고 2019년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인 만큼 연설 도중 프롬프터가 다운되자 2분 동안 연설을 중단하는 등 실수가 많았지만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룸으로써 큰 힘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과 미국과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할 경우 한국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게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 내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우선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주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도록 관리 지침을 변경하고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됩니다. 단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지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 백신을 해외에서 맞았어도 한국에 기록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만 인정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이 된 사람이나 3차 접종자를 접종 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외 입국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엄격한 입국 차단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해외 입국자 차단으로 오미크론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권 발급 신청이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여권 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와 행정안전부가 여권 발급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받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지난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본인 확인용 구비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 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 업무 담당자의 해당 서류 심사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뉴욕 총영사관 등 제외 공간에선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권 발급 신청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관련 당국은 그 절차가 간편해지고 신청 시간도 기존 약 10분에서 실시간 수준으로 짧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 때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병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서류의 마이데이터는 민원인 본인이 정보 제공 동의 수행 뒤 전송되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는 무려 11,000건에 달하는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은 한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증오범죄 방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Stop AAPI Hate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 전역에서는 1,905건의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대상 증오범죄는 1,755건으로 전체 아시안 피해자의 16.1%에 달합니다. 한인 피해자는 아시안 민족별로 중국계 42.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전체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을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필리핀계 8.9%, 일본계 8.2%, 베트남계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은 2020년 4,632명, 2021년 6,273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가 더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전체 피해 신고의 3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뉴욕은 15.7%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여성 피해자가 62%로 남성 31%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6세에서 35세가 전체 30%로 가장 많았고 36세에서 45세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안 증오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무려 48.7%가 길거리나 공공장소였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을 당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의 90% 이상이 인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커진 미국 내 반아시안 정서가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 모더나는 팬데믹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백신의 특허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왔는데요. 앞으로는 백신 공급에 문제가 없는 부유한 국가에 한정해서 백신의 특허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모더나는 어제 자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소득 국가는 특허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들 국가에 상업적으로 합당한 조건으로 특허를 허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 우리 기술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백신 공급에 문제가 없는 풍토병 상황이 된 다음에도 우리가 발명한 것에 대해 왜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허권 행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모더나가 자사와 기술 사용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백신을 생산하는 부유국 제약사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는 스파이크백스로 이름 붙인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기반 기술인 메신저 RNA 기술 등 여러 건의 특허를 미국과 다른 나라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중저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참여하는 92개 중저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셀 CEO는 고소득 국가에서는 백신 공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도 특허권을 실제로 행사할지 한다면 언제부터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가 건강한 어린이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을 맞히지 말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CDC의 권고와는 상반된 지침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조지 레더포 의무총감은 어제 주 보건부가 건강한 어린이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을 맞히지 말도록 하는 권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고는 연방정부의 지침과 상충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11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이 승인된 뒤 접종을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레더포 주 의무총감은 부모들을 상대로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지 말라고 촉구하는 별도의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이 지침을 내놓으면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미 전역 주들 가운데 처음으로 CDC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공화당 소속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명한 레더포 주 의무총감은 취임 이후 자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신이나 마스크, 다른 방역 조치와 관련해 과학계의 합의와 동떨어진 의견을 여러 번 기고하고 동물용 구충제인 이버맥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입증되지 않은 처방을 코로나19 치료법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주의회에서 인준을 받기 전 열린 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백신 효능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2월 중고차 시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7%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난 1월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소폭 완화됐습니다. 어제 CNBC 방송은 중고차 도매 경매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만하임 중고차 가치지수가 다소 하락했다며 상승세가 소폭 완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만하임 중고차 가치 지수는 231.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6.7% 상승했지만 지난 1월에 비하면 상승폭이 2.1%포인트 줄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제조 차량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의 부족과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급망 여파로 신차 생산에 제약을 겪었고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중고차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대부분의 중고차들이 1년 전에 비해 비싸졌는데 2월 수치 기준으로 소형차는 44.9%, 배는 48.4%, 픽업 트럭은 24.8% 올랐습니다. CNBC는 이런 흐름이 자동차 업계의 신차 재고 현황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의 모기업인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칩 부족으로 수익성이 낮은 소형 모델보다 수익성이 높고 판매가 많은 픽업 트럭의 생산을 우선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소형차나 SUV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차량 출고까지 긴 대기 시간을 예고받아야 했고 당장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면서 특정 차종의 가격이 급등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가격 상승폭은 줄었지만 아직 시세 급등 현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칩 부족 현상과 러시아 제재로 인한 수요 공급망 불균형 현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유전자 편집 소고기에 대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으면서 당국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2년 안에는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DA가 리콤비네릭스의 유전자 편집소에 대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서 미 당국이 유전자 편집 소고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고기는 미국에서 연어와 돼지에 이어 세 번째로 사람들의 소비가 허용된 유전자 편집 동물입니다. 이미 다른 많은 식품들은 콩과 옥수수 등 유전자 변형 곡물들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FDA의 승인을 받은 리콤비네릭스의 소들은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기술로 유전자를 편집해 더운 날씨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짧고 매끄러운 털을 갖게 했습니다. 더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소는 몸무게를 더 늘릴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육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리콤비네릭스는 언제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서 유전자 편집 소고기로 요리를 할 수 있을지 밝히지 않았지만 FDA는 빠르면 2년 안에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승인받은 연어나 돼지와 달리 리콤비네릭스의 유전자 편집소는 몇 년간의 승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FDA는 이 소들의 유전자 구성이 기존의 다른 소들과 비슷하고 일부 품종에서 자연적으로 그 특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소들은 오랜 승인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익과학센터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그레그 제퍼는 FDA가 모든 유전자 편집 동물에 대해 오랜 승인 과정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사례별로 검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어제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2차 무료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와 전화로 가능하고 가구당 4개의 자가진단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자가진단키트 무료 공급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2차 무료 배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1차 무료 키트 제공은 5억 개를 목표로 했지만 신청은 3억 개 미만에 그쳤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주도 디모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어제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어제 오후 2시 50분께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모든 수업이 중단됐고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10대 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디모인 경찰은 오늘 이 사건 용의자로 10대 6명을 체포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링컨센터와 공동으로 오늘 18일 오후 7시 30분 링컨센터 데이빗 루벤스타인 아트리움에서 한인 DJ 피치가 이끄는 K-팝 댄스 나잇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원이 지난 여름 성황리에 개최된 K-팝 디스코 피버 행사에 이어 링컨센터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K-팝 댄스 나잇은 이달부터 5월까지 매달 1회 금요일 저녁에 개최되고 3월에는 여성 역사의 달, 4월과 5월에는 방탄소년단과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공개한 절도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뉴욕 시내 소매점 대상 절도 사건은 전년 대비 35.6% 증가한 43,8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37,918건과 비교해도 1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 미만을 훔치는 것을 일컫는 패티 절도는 맨하탄 남부 지역에서 크게 증가했는데 올해 3월 현재 전년 대비 57.8% 급증했습니다. NYPD는 같은 장소에서 3번 이상 체포된 사람이 250명 이상에 달했고 같은 장소가 아닌 경우 3번 이상 체포된 사람이 500명 이상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때때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